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조수철 교수님이시라고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였는데 전공이 소아정신과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하고 관계는 부산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 중학교 때부터 아주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거의 최고 수준의 그런 두뇌와 아주 명석했던, 그래서 특히 이제 공부를 잘했죠. 그리고 또한 여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았어요. 잘생겼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잘생겼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모시게 됐는데요. 우선 자기소개 좀 잠깐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수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은 관심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서울의과대학 정년퇴직하시고 네. 군병원에 가셨잖아요. 네, 퇴임하고 나서는 국군수도병원,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센터장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60만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이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과제였으니까요. 그럼 제가 의정활동할 때도 우리 젊은 군인들이 그 여러 생활이 다르고 모든 게 이제 변화가 오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렇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친구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참 우리 조수철 교수께서 대학을 그만두고 정말 좋은 일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러한 활동이 우리 60만 젊은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정신적인 걸 통해서 생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거기 한 6, 7년 있으면서 제가 그 인간에 대한 기본 모델을 국군수도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완성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지 않는데 오늘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 신경정신과 학회지에 그 인간의 모델로 만사형통형 모델이라는 걸 개설했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그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모델을 말씀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죠. 그게 이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제가 만든 모델인데요. 실제로 이제 국군수도병원에서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조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태도를 제가 모델 안에 집어넣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인문학, 천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개발해온 모든 학문들이 통합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사형통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델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신의학에서 그 우리 사람을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나 또 예방이나 거기에 진료하는데 어떤 그 많은 도움을 갖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의사의 역할이 항상 우리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도 늘 학생들이나 수련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환자를 질병으로 보지 말고 인간 전체로 보라. 굉장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 전체로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을 좀 꺼내야 되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때는 우리 같은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환자를 보면 시진, 문진, 촉진, 청진을 통해서 또 히스토리를 다 듣고 병력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검사를 어떤 병이 의심이 되니까 어떤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말이죠. 현대 의사들 이제 후배들 이렇게 보면 거의 기계에 의존을 하고 기계에 의존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 이제 그걸 거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뭐 이 박리담회식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의료 수가의 이제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습관화된 거죠. 지금 이제 세월이 한 3, 40년 그렇죠.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과다 그러면 내과 하나로 얘기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뭐 심장내과, 신장내과 이렇게 쭉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 이제 이 의사가 그 질병만 보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완전히 전륜발이 의사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종합병원의 각 과의 스태프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협진을 통해서 진료도 가능한데 거기다가 더 지금 이제 우리 조수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좀 정신적인 거, 또 영적인 거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 인간을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질병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것까지도 타치해 줄 때에 이제 그렇죠. 완전한 진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는 점점 그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 굉장히 가슴 아픈데 그러니까 전문병원이다. 그래서 개업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윤축으로 가게 되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 결부 해가지고 저쪽에서 좀 이렇게 이 모델하고 같이 설명을 같이 좀 해봐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서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질환이 있다고 왔어도 그 사람이 갖는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어차피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치료가 되면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사회 속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한 차원 더 나가서 영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보면은 전체를 보는 게 되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엄청 어렵죠. 그죠?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가의 개념이었거든요.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이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네럴 스페셜리스트 이런 말을 쓰거든요. 스페셜리스트가 되지만 인접 분야를 브로드하게 깊게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같이 알고 있어야 자기 분야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하고 일반 지식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야 자기 분야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샘을 팔 때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팔아 이랬지만 지금은 깊이 들어가려면 넓게 시작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대가 물질 중심 사회로 점점 가다가 보니까 짧은 시간에 물질적인 최고의 효과를 얻으려는 게 지금 이제 하나의 지향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사는 이걸 피해야 되거든요. 의사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 병은 나을지 몰라도 그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조주 교수님 그 만사현통형 모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 의과대학의 그 예과 때 기본적인 교육에 이런 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당연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현대 의사들이 그런 어떤 자세 속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환자를 볼 때에 진정으로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선진 의료도 그런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 지금 그 제가 그 보니까 그게 뭐였죠? 만사형통형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는 그 기본적으로는 WHO의 모델에 바탕을 둔 거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러니까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모델이 WHO의 모델이거든요. 거기에 저는 이제 영적인 스피리트란 모델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WHO에서도 1998년도에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트란 모델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99년도에 다시 또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영적이라는 건 흔히 이게 종교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
이런 데서 다루는 거고 의학에서는 영적인 존재를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종교는 또 여러 가지 종교도 뭐 뭔가 뭐 복잡한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은 요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좋은 죽음이 과연 뭔가 늙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보내는 것이 과연 그게 좋은 죽음인가? 그게 다 최악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생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재수없다. 다음 이야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다. 뭐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것하고도 좀 결부가 좀 그렇죠.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국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건강의 최종 목표는 뭐겠어요?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죽고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종교니 이런 사후의 세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발전적인 이런 개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생과 사를 우리가 구별을 잘 하질 않았어요. 생하고 사를 항상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다는 건 어디에 계시다가 왔다가 다시 계신 대로 돌아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돌아가시다는 말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굉장히 이거는 뭐 굉장히 광범위한 아주 그 자체가 종교적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주에 있다가 와서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개념을 잘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가 종교적인 걸 포함을 시킨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종교거든요. 사후의 세계를 설정하고 있는 게. 그런 면에서는 내가 특별한 종교를 믿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종교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미신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그 자세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그런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종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굿이나 이런 행위도 물론이죠. 지금 우리가 쇼를 하거나 뭐 이벤트 하듯이 그 시절로서는 그게 하나의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원래가 영적인 동물인 거죠. 우리가 그걸 정의를 그렇게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삶과 죽음에서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만사 형통형 모델 이것이 제가 말한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맞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그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확신하는 거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러면 이걸 좀 더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전 의과대학 그리고 전 일반 뭐 자연계도 그렇고 이제는 좀 더 통합 개념이니까 우리 젊은들에게 그런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인성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다 포함되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사형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우리가 이제 학문을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는데 자연과학이라는 게 자연에 대한 학문이죠. 근데 자연에 대한 학문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왜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삶의 폭을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에요. 모든
자연과학을 하든 사회과학을 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게 모든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자만 살면 인성이 어떠면 상관이 없죠. 없죠. 무인도에서 살면 그는 도둑질을 하든 욕을 하든 근데 항상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면에 이미 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인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도 결국은 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종교도 이게 영어는 릴리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릴리전인데 원뜻은 재결합이에요. 리는 다시죠. 리전은 리가멘트. 결합한다고. 이게 재결합이에요. 나하고 나 아닌 존재하고 다시 결합을 한다는. 이런 하는 게 결국은 인성의 문제. 종교라고 하는 게 신과 인간의 관계만 빼고 나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점은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이런 가르침이에요. 겸손해라, 뭐 신뢰라. 그렇죠. 이런 거니까 결국은 말씀하시는 인성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이제 우리 교수님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번에 돌아가시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이거 한 뭐 3분에서 5분 짧게 만들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좀 강조를 해주셔서 지금 갈수록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이걸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가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이제 형이하학적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초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에 탐닉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형이상학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시대의 철학가나 종교가나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가도 이 우주가 계속해서 종속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파괴로 가는 거고 자기 개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뜻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 일단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인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베토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토벤과 그런 문학,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겸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